운영자 안내.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제프리즈의 잔 헥트님입니다. 잔 헥트,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 질문은 여러분이 좋은 연결 가이던스를 제공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 세부 사항 중 일부를 부문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 러포인트. 물론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잔님. 전반적으로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AI라는 두 개의 슈퍼 사이클의 한복판에 있다는 점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와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 우리를 매우 흥분되게 만듭니다. 2026년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는 전년 대비 약 30%의 지속적인 매우 강력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별로 보면 금융 서비스 퍼넨셜 서버서즈 부문은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며 대출 렌딩 부문은 전년 대비 약 23%의 매출 성장을 예상합니다. 기술 플랫폼 텍 플랫폼 부문은 대형 고객사의 전환을 조정한 수치로 약 2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코퍼럿 부문의 매출은 달러 기준으로 2025년에 보았던 수준과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내다보면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연평균 최소 30%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며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8%에서 42%의 주당 순이익 EPS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관점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인 모멘텀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온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암호화폐 사업, 중개사업,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금리 환경을 고려한 학자금 대출 등 이제 막 규모를 키우기 시작한 여러 상품 전반에 걸쳐 2027년과 2028년의 성장을 가속화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윌리엄 비엣 AI의 앤드루 제프리님입니다. 앤드루 제프리. 비즈니스 모멘텀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앤서니님, 인지도 제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통화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재융자 기회에 대해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분기에 그러한 메시지가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명인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KPI 성장의 가속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세요. 소파이가 전통적인 은행보다 훨씬 나은 해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앤서니 노토. 질문 감사합니다. 앤드루님. 현재 우리의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원 AIDD 브랜드 어너스는 9.6%입니다. 우리는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 성장하여 20% 중반대에 진입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상위 10위권의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합류했을 때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는 약 2%였습니다. 이 지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됩니다. 금융 서비스 상품을 생각할 때 고려할 만한 회사 세 곳의 이름을 대주세요. 학자금 대출이나 개인 대출 등 우리가 가진 특정 제품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2%에서 9.6%로 이동하는 능력은 우리가 보낸 시간 동안 정말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은행들, 가장 신뢰받는 은행들은 수세기 동안 혹은 수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브랜드 광고와 성과 기반 광고의 조합을 활용하여 정말 훌륭하게 해냈으며 우리는 소파이 스타디움과 같은 거대하고 잘 알려진 기업들, 그리고 소파이 TJL과 같은 혁신적인 것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이러한 기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딘가에 갔을 때 누군가가 소파이에서 일하시나요? 저도 소파이 계좌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8년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을 높여서 입소문과 추천을 통해 고객 획득,
비용 CAC 의미 있게 낮아지는 바이럴 VIRALITY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케팅 비용 대비 수익률 ROM 측면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장 당시 원래 밝혔던 장기 마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제 그 방향성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쓰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분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회원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제품 성장과 결합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40%의 교차 구매 크로스 마이너스 바이 수치는 1년 전보다 거의 10% 상승한 수치입니다. 신규 회원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키면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린더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케팅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점점 더 효율적이 되는 탈출, 속도 이스케이프 벌라서티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AI를 구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인지도, 그리고 그것이 마케팅 달러의 더 큰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MIGUHO의 땐 DOLEV님입니다. 땐 DOLEV 훌륭한 분기 실적과 놀라운 중기 가이던스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님께 LPB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묻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 어리저네이션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LPB와 다른 항목 사이에 어느 정도나 배분되어야 할까요? 크리스 러포인트 감사합니다. 댄님. 한 걸음 물러나 비즈니스 전체의 대출 실행 전망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2025년에 모든 자산 클래스에 걸친 강력한 차익자 수요에 힘입어 기록적인 대출 실행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수요가 여전히 매우 견고하며 2026년으로 들어서면서 회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전체 대출 실행액이 전년 대비 강력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치스러운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언급했듯이 방금 새로운 파트너와 계약을 맺고 여러 파트너와 최종 텀시트 단계에 있는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 LPB를 통해 강력한 자본시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자본 효율적인 캐퍼털 마이너스 라이트 수수료 기반 매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고수익 자산을 우리 대차대조표에 보유하고 새로 조달한 자본을 투입할 기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를 연간 규모 145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확장했고 매출의 44%를 수수료로 다각화했으며 초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엄청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것은 각각의 대출에 대해 가장 높은 총 수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이전하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매출과 현금 그리고 매력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훌륭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러운 위치에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조절할 것입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리덤앤드코의 카일 피터선님입니다. 카일 피터선 좋은 결과입니다. 이번 분기 예금 성장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주로 회원 예금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최근의 하향 베타 다운워드 베이터 금리 인하 시 예금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앤서니 노토 예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을 설립한 이후로 고금리 APY 보상 기회뿐만 아니라 무료 공인, 재무 설계 서비스 등 우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의 조합인 소파이 머니와 같은 상품에서 다른 누구보다 회원들에게 더 나은 가치, 제한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우위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감에 따라 우리의 이점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위 25% 내에서 경쟁하는 모든 이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실제로 대출을 하는 신생은행들입니다. 이들은 연준 기금 금리 이상의 금리를 제공할 능력이 있지만 예금 기반이 너무 커서 너무 공격적일 경우 전체 예금 기반의 가격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스폰서 은행을 이용하는 실제 은행이 아닌 곳들입니다. 이들은 연준 기금 금리에 20에서 30bp를 더한 정도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대출 사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풀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것이 예금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위 25% 수준의 APY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예금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착성 스틱이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예금의 대부분인 거의 97%가 급여, 자동 이체 더렉트 더파짓 고객이며 이는 고품질의 주거래 계좌 관계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입니다. 크리스 러포인트 내 질문하신 하향 베타에 대해 앤서니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은행 출범 이후 약 60%에서 70%의 베타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JPM 5건의 레저널드 스미스님입니다. 레저널드 스미스 이번 분기 실적과 강력한 가이던스 축하드립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앤서니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스마트 카드 등 몇몇 신제품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들렸습니다. 핀테크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혁신이 기술 플랫폼,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은 카드 프로세싱 같은 분야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것들만큼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술 플랫폼의 도입과 성장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나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앤서니 노토 물론입니다. 기술 플랫폼 사업은 방금 언급하신 분야들로부터 확실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기술 플랫폼 파트너들 사이에서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지갑 등에 대한 수요나 관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통화감독청 OCC 은행들 사이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허용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기술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관심의 양이 정말 의미 있게 증가했습니다. 아직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회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법정 화폐가 아닌 100% 스테이블 코인으로 뒷받침되는 데빗 카드 유형의 제품을 출시하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제품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서비스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미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국제적인 기업들은 행정적 관점에서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된 미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클래러티 액트 명확성 법안은 은행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허용 가능성을 법으로 확립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OCC의 해석 서신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몇 년 후 행정부가 바뀔 가능성을 고려하면 법으로 확정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기술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비즈니스에 제공하는 전망과 기회는 매우 거대하며 이보다 더 흥분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더해주며 모든 제품에 걸쳐 또 다른 혁신의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의 많은 제품과 완전히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보유했을 때 더 낮은 비용과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안전한 환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